정말 개경으로 진격하는 겁니까? 지금 개경으로 돌진하는 것은 무모하다며 계속 고개를 도리졌던 양규가 갑자기 장수들을 불러서 개경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하니 장수들은 놀라 양규에게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양규가 누누이 장수들에게 말한 것처럼 강동 6주를 지키는 것만도 어려운 상황에서 개경으로 출격해 거란의 본대와 전면전하다가 강조가 삼수체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고려군이 패전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개경으로의 진격은 전혀 생각지도 않던 양규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러다가 고려에 있는 십수만의 백성들이 모두 포로가 될 수 있다면서 얼른 개경으로 남진하여 백성을 구하고 이 전쟁을 끝내자고 주장하는 장수들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양규가 하루 만에 갑자기 말을 번복하여 개경으로 돌격하겠다고 이야기하니 장수들은 벙찔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양규의 승리 비법에 대해 장수들이 물어볼 때마다 양규는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법 말인가? 완벽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게 내 원칙이라네. 라면서 준비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그 준비가 끝났을 리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양규에게 장수들은 더 이상 마음을 바꾼 연유를 묻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병사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모두 개경으로 출전을 준비를 하라. 양규는 사기가 하늘 높이 찌르는 것도 모자라 개경으로 가서 거란과 전면전을 원하는 부하들의 용기가 가상하기는 하였으나 잔뜩 약이 오른 야율용서와 야율분노를 상대하기에는 수적으로 자신들이 열세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개경으로 남진하지 않는다면 수십만의 고려인들이 모두 거란의 포로가 되고 개경 또한 쑥대밭이 될 거라는 부하들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심정의 양규는 매일 밤을 지새우다가 그 누구도 생각 못했던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울 수만 있다면 거란족을 상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기가 막힌 전략을 생각해낸 게 바로 어젯밤 그리고 실행에 옮긴 게 오늘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규의 진짜 전략을 알고 있는 자는 오로지 단 한 명 김숙흥뿐이었죠. 이 전략은 바로 개경으로 돌격하는 척하며 거란군을 귀주역곡에서 전멸시키는 작전이었어요. 물론 이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란족들이 더 이상의 남진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나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었기에 어떻게든 거란족이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마음을 먹도록 만들어야만 했는데요.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법은 완벽한 준비가 끝난 뒤에 싸움에 나서는 거란 철칙을 갖고 있던 양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을 모두 속인 채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었지요. 과거 흥화진 전투 때도 전쟁에 나가기 전 성 주변에 독을 바른 쇠침인 마름새를 뿌려놓고 활을 당기는데 말 8마리가 필요한 화루노를 미리 제작해두었으며 자동 석궁인 정로까지 준비해둔 덕에 거란군은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통주로 경로를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흥화진 전투에서 특수한 무기를 제작하여 거란군의 방패까지 뚫어버리는 기가 막힌 전술을 세운 반면에 이번에 세운 양규의 작전은 바로 거란 포로 즉 사람을 이용한 전술이었어요. 현재 상당한 수의 거란 포로들을 데리고 있는 양규는 일부러 그들을 결박할 때 사용한 사슬을 얇은 밧줄로 바꾸라고 은밀히 김숙흥을 통해 지시해두었습니다. 당장 전쟁에 출전할 때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데 쇠사슬을 녹여 이용해야 하므로 쇠사슬을 걷어간다는 명분을 세웠지만 사실 포로들을 결박한 쇠사슬을 밧줄로 바꾼 건 포로들이 탈출하기 쉽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거란 포로들이 개경으로 먼저 달려가 우리가 개경으로 진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미리 알리게 하시오. 양규는 김숙흥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절대 이 사실을 김숙흥 외의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숙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당연합죠. 이제 거란족들은 다 죽은 목숨이 외다. 좋소. 이번에야말로 거란족들이 다시는 이 고려 땅에 발을 디디지도 못하게끔 완전히 섬멸시켜 봅시다. 그렇게 양규와 김숙흥은 단둘만 아는 아주 특별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통주성에 있던 고려군들이 다 개경으로 향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개경으로 향하는 척하면서 귀주역곡에서 기다리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란족들을 섬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들마저 속였기에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이도 고려군이 귀주역곡에서 거란족을 기다린단 사실을 전혀 눈치챌 수가 없었죠. 이윽고 고려의 군사들과 대장장이들은 거란족들의 쇠사슬을 모두 풀고 얇은 밧줄로 바꿔서 묶은 뒤에 실제로 대장장이들을 불러 모아서 쇠사슬로 쇠침과 자동석궁을 만들었어요. 거란의 포로들은 이 장면을 모두 눈앞에서 직접 볼 수밖에 없었고 거란족과의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총 공격을 하루 앞둔 밤 거란족 포로들은 밧줄을 끊어서 호위망을 뚫고 미친 듯이 개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맹렬히 싸워 전사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쳤다는 사실 때문에 거란왕제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안게 될 수도 있지만 고려군들이 곧 쳐들어온다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야율용서에게 간다면 그래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줄기 희망을 갖고 개경을 향해 말을 타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이 말마저 거란군들이 훔치기 쉽게 그 앞에 두었음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뭐라? 고려군이 곧 쳐들어온다고. 도망친 포로들을 맞닥뜨린 소배압은 그들이 전하는 소식에 아연실색했어요. 후방을 꽉 잡고 있는 양규 때문에 퇴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긴 했지만 설마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 양규 군대가 전면전을 선포할지는 몰랐으니까요. 하긴 1700명밖에 안 되는 군력으로 곽주성을 탈환한 양규의 전투력을 생각한다면 지금 개경으로 돌진한다고 해도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는데요. 양규가 이끄는 군사들의 전투력이 어떤지 전쟁 준비를 얼마나 맞춰놓은 것인지 궁금해하는 소배압에게 거란 포로들은 힘껏 목청을 높여 대답했습니다. 저희의 쇠사슬을 풀어 녹여 그 앞에서 무기들을 만드는 것을 보았기에 똑똑히 알려드릴 수 있나이다. 소 8마리가 당겨야 당겨진다는 고려의 활파르노가 수십 척이며 파르노는 모든 방패를 다 뚫어버리기에 우리 거란이 갖고 있는 방패로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사옵니다. 그들의 기술은 상당하여 자동석궁인 정로를 만들어내었고 독침을 묻힌 마름새도 흥화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수를 준비해 놓은 것으로 보아 거란족이 퇴각하는 것조차 못하게 만들겠단 확연한 의지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를 들은 소배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괘씸한 놈의 목을 당장 쳐라. 고려에게 붙잡혔다가 도망온 것도 맞듣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거란군이 보는 데서 고려의 전쟁 준비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란 포로를 보던 소배압은 심기가 상했고 그 자리에서 거란 포로의 목을 날려버렸죠. 그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거란 진영에 퍼져 거란군의 사기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려군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리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을 거라던 거란 포로들의 한 줄기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고요. 결국 소배압은 남진하자고 주장하는 야율용서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고했어요. 병력 절반은 남진을 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개경을 사수하려던 야율용서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겨우 절반의 병력으로는 양규의 군대를 막아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렇다면 결국 남진도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양규, 항상 그자가 날 가로막는구나. 고려의 왕을 잡아오겠다던 야율용서는 이제 고려의 왕 현종을 잡기는커녕 개경에서 양규 군대와 전면전을 할지 아니면 얼른 본국으로 돌아갈지부터 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신의 부하들만은 잘 보살피던 소배압의 부하들은 이탈이 없는 반면 야율분노의 부하들은 고려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몰래 타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유목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부모님과 아내 자식들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만에 하나 고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압록강이 녹아버리기라도 한다면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거란으로 돌아가려다가 포기하고 돌아온 군사들로부터 양규가 강동 6주를 꽉 잡고 도망치는 거란족들을 다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이탈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만약 양규가 이곳 개경으로 진격 중이라면 분명 압록강 근처의 경계는 허술해졌을 테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렵지 않을 거란 판단이었어요. 이렇게 군사들의 사기마저 모두 꺾이자 야율분노 또한 더 이상은 남진을 주장하기 모호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율분노는 풀이 잔뜩 죽어서는 야율용서에게 현종이 보낸 표문을 명분 삼아 이쯤 퇴각하는 게 낫겠다고 고합니다. 소배압에 이어 야율분노마저 퇴각을 권하자 야율용서는 분을 이기지 못해 의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리며 또 양규자네인가 하며 이대로 돌아가더라도 기필코 다시 고려를 정복하러 내려오겠다고 다짐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진하겠다는 야율용서가 마음을 바꾸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결정한 걸 보고 소배압은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끝까지 남진을 주장하다가 퇴로도 막히고 고려에서 모두 전멸할 것을 걱정하던 상황에 양규 군대보다 조금 더 빨리 도망치기만 하면 그래도 모두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시의적절하게 온 현종의 표문 또한 거란이 도망칠 명분을 만들어주기도 했잖아요. 출전의 명분인 강조도 처단하였고 개경도 정복한 상황에 현종으로부터 거란의 와친조를 청하겠다는 표문까지 받았으니 거란은 최소한의 체면은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거란 본국으로 되돌아갔다가 고려에서 약속을 어기고 현종이 직접 야율용서를 보러 오지 않을 게 걱정되어 하공진은 풀어주지 않고 거란 본대로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은 터였고 강감찬은 살려둘지 죽일지 고민하던 차에 이를 재빨리 눈치챈 강감찬의 부인이 본국으로의 회귀를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거란 부대 틈바구니에서 강감찬을 수레에 싣고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뭐라? 강감찬이 사라졌다고. 소배합은 강감찬이 감옥에서 탈출했단 소식을 들었지만 그를 찾을 여유가 없었어요. 약탈품과 포로들을 챙기고 개경을 불태워라. 강감찬 하나를 찾아내는 노력보다는 개경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에 소배합은 끔찍한 선택을 내리고야 맙니다. 강감찬을 데리고 민간으로 피신했던 강감찬의 부인은 개경 밖으로 또 도망치며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결국 거란군은 개경을 모두 불태우고 늦은 밤 급하게 개경을 떠나서 본국으로의 철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척후병이 달려오며 양규 군대가 북동쪽 방면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전하자 놀란 소배합은 방향을 틀어 북서쪽 방면으로 회군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양규와의 전면전을 피하고자 북서쪽 방면 회군을 택한 것이었지만 그곳이 바로 양규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란 걸 거란족들 중 눈치채고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양몰이도 정말 재미있구만. 네? 양몰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시옵니까? 북동쪽 방면에서 거란족을 치러 내려오던 김숙흥은 개경에 거의 다다라서야 부하들에게 양규와의 전략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순검사가 후미에서 오는 줄 알았지? 도순검사는 이미 귀주역곡에서 거란족들을 섬멸할 준비를 마쳤고 우리도 개경 근처까지만 갔다가 바로 귀주역곡으로 돌격할 것이오. 좋습니다. 두 분의 작전대로 가봅시다. 그렇게 김숙흥이 이끄는 군대마저 개경에 있는 거란족을 치는 척하다가 양규와의 작전대로 귀주역곡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귀주역곡 사이에 거란족이 들어갔을 무렵 귀주역곡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양규는 커다란 바위를 굴러내려뜨려 거란족의 퇴로를 막아버렸어요. 이제 파르노를 쏴라. 양규는 미리 준비해놓은 파르노를 통해 거란족의 허리부를 전면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놀라서 도망쳐 나오는 거란족을 후미에서 김숙흥과 군대들이 마저 공격했습니다. 양규와 김숙흥이 주도한 귀주역곡 전투신이 이번 주에 방영되게 되는데 너무 기대되어 미리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이상은 결방 없이 고려거란 전쟁 마음껏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